내일 당장 떠날 수 있는 실전 간사이 미술 여행법이라고 썼는데요, 제목을. 왜 그랬냐면, 내일 당장 떠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가을에 로코미츠 아트라는 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준비해서 떠나시는 게 좋고요. 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뭐 옛날에 20살 되기 전에 머리 밀고 인도 갔던 거, 뭐 스쿠버 다이빙 하러 다니던 거, 하나 투어에서 인솔자 했던 거, 이런 거 다 올려놨으니까 유튜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본은요, 제가 미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한 15번 정도는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 제가 나눈 코스인데, 3박 4일 동안 풀로 본다고 했을 때, 이 북쪽의 삿포로부터 시작해서 이 밑에 오키나와까지 한 15번은 가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예, 삿포로에 한 코스 이상 나옵니다. 한 두세 코스로도 할 수가 있어요. 온천까지 간다고 치면. 근데 좀 미술에 중심을 맞춰서 한다면, 이렇게 15코스가 되는데, 이 삿포로 밑에 이제 여기 북단에 아오모리가 있죠. 아오모리에 대한항공이 취항하고 있죠. 근데 날짜로는 한 5박 6일 맞춰서 가야 되는 좀 애매한 일정이긴 한데, 그래서 도쿄를 통해서 가면 좋아요. 네. 아오모리와 근교에 또 미술관이 많기 때문에 요거도 3박 4일, 4박 5일 가시면 좋고. 약간 밑에 여기도 취항을 하는데 직항이 센다이도 좋고. 도쿄는 한 3번 가야 돼요. 남쪽에 하코네라든가 이런 데 볼 데가 많고, 또 북쪽 가루이자와라고 해서 또 볼 데가 많고. 그리고 요즘에 나고야와 가나자와, 예. 그리고 이제 간사이가 진짜 볼 게 많아요. 미술관도 많고. 그래서 3번은 가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서 제가 나눈 코스, 오늘 말씀드릴 코스는 교토에서 나라 쪽에 있는 무로지라고 하는 절도 보고 비와호 근처에 있는 미술관들을 보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11월 말에 팀으로 갈 고베와 로코미츠 아트 축제를 보는 거. 그리고 약간 밑에 나오시마 갈 때는 보통 타카마스로 들어가서 나오시마랑 쇼도시마 보시는 그런 일정 있고, 또 여기 있는 섬 시코쿠만 일주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더 내려가서 히로시마, 후쿠야마, 마쓰야마 이렇게 선을 이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로 와서 후쿠오카랑 뭐 기타 큐슈, 베푸 이렇게 엮을 수 있고, 또 나가사키랑 쿠마모토 섞을 수도 있고, 오키나와만 볼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크루즈를 하실 수도 있어요. 10일짜리, 20일짜리 있고, 그다음에 축제 때 맞춰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되게 다양하게 해서 진짜 많은 코스가 나오는데 오늘은 간사이 3개 코스를 말씀드릴게요. 자, 간사이 지역이라고 하면 공항이 2개 있는데, 예, 보통 이제 간사이 공항으로 들어가세요. 오사카로 들어가서 보통 오사카만 보고 오시거나 이제 여기서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이 비와호라고 하는 여기 왼쪽에 이제 교토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왼쪽으로 내려가면 고베. 예, 고베에서 그리고 섬을 따라서 내려오는 이게 아와지시마예요. 아와지섬. 이걸 따라 내려오시면 여기가 이제 시코쿠 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사각형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지도를 보면서 말씀드리기 전에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한테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나중에 9시 정도에 Q&A 시작하면 그때 좀 더 자세히 질문 주시면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먼저 자유여행을 가실 거면 구글 맵에 미리 다 표시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노션이라는 앱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션이 메모하기 제일 좋은 앱이거든요. 그래서 노션에 일정표를 다 미리 만들어 두셔야 가서 당황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정을 만들어 두신 다음에 나만의 가이드북을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순서대로 쫙쫙쫙. 그리고 거기에 설명까지 붙여두시면 좋은데 이렇게 동선을 짜고 뭐 구글맵 링크까지 붙여두시면은 나중에 찾기가 좋고요. 정보를 빨리빨리 찾지 않으면은 여행 가서 시간 낭비가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미리 미술관이나 문화재나 뭐 식당 같은데 오픈하는 요일이나 시간까지 다 확인을 하고 요즘에는 미술관도 최대한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인기 많은 데는 더더욱 그렇고요. 식당도 당연히 그렇고요. 미리 예약하시고 그다음에 가는 곳 정보도 미리 정리를 해놓고 이동할 때 읽으면은 여기가 어떤 데지 하고 바로 기억도 되고 생각도 많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빨라진 게 이제는 챗GPT에 넣어가지고 바로 뽑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유료로 쓰는데 챗GPT한테 시키고 제미나이한테 시켜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오늘 설명하는 고베 앤 로코미츠 아트 3박 4일 투어 스케줄을 줘요. 그러면서 한 장소마다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 역사와 배경과 입장료. 그리고 이동도 몇 분 걸리는지 써줘. 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충분히 검색해서 정확한 정보만 뽑아서 한 장소씩 나한테 말을 해줘. 그리고 내가 확인해서 그래! 라고 확인을 하면 그 다음 줄로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 이제 자세히 만들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한 다음에 크로스 체크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챗 GPT가 만든 거를 제미나이한테 시키면은 제미나이가 좀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짠 다음에 타임 테이블로 한번 시간 시뮬레이션 해봐. 요거까지 시키거든요. 예, 그러면은 거의 틀리는 게 없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따가 시간 되면 샘플이랑 시연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유여행 하실 때 제가 보니까 선수들, 여행 진짜 많이 다닌 분들은 친구랑 가족과 안 다니더라고요. 많이는. 예, 왜냐하면 싸우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꼭 함께 가셔야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요런 구글 맵, 노션 일정표, 가이드북 이런 걸 해가지고 단톡방 상단에 고정을 해놓고 그때그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그 동계산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다니면. 그래서 트래블 로그나 뭐 소울카드나 트래블 월렛 같은 그런 카드로 한 가지 카드로 다 통일을 해가지고 그때그때 정산하시는 게 좋아요. 매일 자기 전에. 그래서 단톡방에 뭐 영수증도 올리고 n분의 1로 계산하면 얼마다 이런 거 투명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뭐 지도 같은 거나 모든 거나 다 단톡방에서 계속 올리는 게 나중에 오해도 없고 일행하고 찢어졌을 때 서로 만나기 좋다. 그래서 자유여행을 하실 거면 좀 미리 룰을 정해놓아야 문제가 없다. 요 정도 알려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고베부터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세 가지 코스 보여드렸는데, 예, 고베랑 로코미츠아트 코스입니다. 제가 이렇게 일정을 나눠 놓은 거는 요대로 따라 하시면 굉장히 편리해요. 예, 그리고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오늘 꽤 괜찮게 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집어 넣어놨어요. 예, 그리고 미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미술관에서 또 시간 갖고,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요 정도 속도로 해서. 고베로 가실 때는요, 작년에 대한항공이 고베 공항에 취항을 했어요. 그래서 고베로 바로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간사이 공항으로 가시면 1시간 이상 걸리니까. 그래서 고베로 들어가시면 10시 10분에 고베 공항에 내리고요. 그러면 호텔에 짐을 맡기고 효고 현립 미술관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예. 고베 공항에서 고베 시내까지 뭐 금방 가니까 호텔에 짐 맡겨놓고 보통 산노미야역 근처에 호텔 잡겠죠? 효고 현립 미술관으로 구글 맵 찍어서 가시면은 보통 이제 전철이나 뭐 버스 같은 걸 알려줄 텐데 택시 타고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효고 현립 미술관을 보시고 여기 지도 오른쪽 바깥에 이제 삭개 양조장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한두 개가 괜찮은데 제가 추천하는 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택시를 타시고 이 북쪽에 있는 요코 타다노리 현대미술관 가시면 아마 하루가 꽉 찰 거예요. 저녁에 맛있는 거 드시고. 둘째 날에는 차가 있는 게 좋아요. 아침에는 이제 니시무라 커피라고 고베가 개항하고 나서 커피랑 서양 문화를 먼저 받아들인 곳이기 때문에 키사텐이라고 오래된 노포 커피숍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니시무라 커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커피 한 잔 하시면 아이고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아와지시마 아까 보여드렸죠. 약간 서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오는 섬 거기로 차를 타고 가시고요. 아와지시마에 안도타다오 건축이 두 개가 있어요. 유메부타이라고 하는 거대한 호텔 뭐 컨벤션 단지 예, 그리고 무르이사원 이따가 사진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아와지시마 남쪽에 이제 가면 오츠카 국제미술관이라고 엄청난 미술관이 있어요. 독특한. 그리고 거기서 점심 드시면서 한 5시간, 6시간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녁에 이제 고베로 돌아오시면 고베 원조 평양냉면국이라고 거의 이제 100년 돼가는 그런 노포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녁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3일 차에 로코미츠 아트 축제를 가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야간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만 보실 거면 주중에 가셔도 되는데 야간 행사까지 보실 거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에 가는 거고요. 그리고 축제 시즌이 아닐 때 가시면은 이날 할 게 없잖아요. 이날은 히메지를 거쳐서 구라시키 미관지구라고 예, 가서 오하라 미술관도 보고 수로를 따라 걷는 예, 그런 산책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에 고베에서 이번에는 그 고베 시립미술관에서 그랜드 방고 후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고 후전 보고 차이나타운에서 점심 먹고 그리고 여기 네모칸 이쪽에 있죠. 타케나카 목수박물관 여기를 보시면 오후가 다 가지 않을까. 뭐 시간이 남는다면 여기서 내려오면서 이진칸을 봐도 되겠지만 그래서 고베 공항에 한 4시까지 도착을 해서 6시 40분에 고베 공항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4일이 꽉 차는 거고요. 비행기 값이 올라가서 고베에서 출발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늦게 뭐 7시 반 뭐 이럴 때 간사이 공항에서 출발하는 거 끊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다음 코스는 그 교토, 무로지, 비와고 이렇게 3박 4일을 잡았는데요. 간사이 공항으로 들어가서 교토로 들어갑니다. 첫날. 예, 그래서 교토시 교세라 미술관. 여기 정말 크고 전시실도 많은 데여서 큰 전시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니시키 시장. 나중에 사진 다 보여드릴게요. 지도랑.
노포들도 좀 가보시고, 그다음에 둘째 날에 미호 미술관과 사가와 미술관을 가는 게 핵심이에요. 여기 사진 보시면 나중에 입이 떡 벌어지실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3일 차에는 남쪽으로 내려와서 나라 근교에 무로지라고 하는 절도 가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로 아트 포리스트라고 하는 이스라엘 예술가가 만든 현대미술 테마파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도 가시고 오래된 하세데라라는 절도 가시고 이 세 가지 가는 게 또 핵심이고요. 마지막 날은 교토에서 저는 이거 추천드리는데 정원이 아름다운 사찰들 되게 많거든요. 뭐 젠린지 난젠지 이런데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건데 아침에 이제 철학의 길을 걷고 거기들도 보고 그다음에 국립근대미술관 보고 그리고 교토에 뭐 오래된 노포도 많지만은 맛있는 디저트 가게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 될 때마다 그런 디저트 가게도 가주시고 저녁에 이제 간사이 공항으로 가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일정. 아, 제가 여기 해놨네요. 예. 지도 잘 보이시죠? 네. 교토 시내 지도예요. 제일 위에 오른쪽에 보시면 철학의 길, 아까 말씀드렸던 절들이 있고 사찰들이 있고 오른쪽 중간에 교토시 교세라 미술관하고 국립근대미술관이 있고 그 밑에 기온, 오래된 가게들과 뭐 산넨 작가, 니넨 작가 이런 기요미즈데라 이런 데 유명한 문화재들이 있고 그 왼쪽에 여기가 니시키 시장이 있는 지역. 이쪽이 호텔도 많고 교통도 좋아가지고 묵으면 좋은 데예요. 그리고 여기 제가 네모 표시는 안 했지만 제일 왼쪽에 니조성 보이시죠? 여기도 가시면 엄청 좋은 곳. 근데 이제 보통 문화재로도 많이 가시니까 이렇게 미술 투어로 가실 때는 뭐 아마 시간이 안 돼서 못 가실 겁니다. 이게 이제 간사이 전체 지도인데 제일 위에 여기 호수가 보이시죠? 밑에 오미하치만이 있어요. 예, 여기가 바움쿠엔 맛있는 라코리나라는 테마파크가 있는 데고 여기 왼쪽 네모 여기가 사가와 미술관이고요. 그 밑에 있는 미호 박물관 보이시죠? 예, 그리고 제일 밑에 내려오면은 여기가 무로지 무로아트 포리스트 있는데 이게 다 뭐 1시간 안쪽으로 이동하는 거여서 그렇게 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코스가 다카마스에서 나오시마 들어가는 건데요. 에어 서울이 다카마스에 아침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인천에서 8시 45분 거 타고 다카마스 도착하면 10시 반. 여기 제일 왼쪽 네모가 여기가 다카마스 항구고요. 제일 이 지도 바깥에 아래쪽에 있는데 공항이 있어요.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오는데 1시간 안 걸리고요. 오른쪽으로 쭉 가면은 여기가 시코쿠무라라고 안도 타다오가 설계한 갤러리도 있고 문화재급 민가가 있는 뭐랄까 민속촌 같은데요. 시코쿠 민속촌 같은데 여기도 한 2시간 넘게 보셔야 되는데 이 동네를 제가 좋아하는 게 이 시코쿠무라 바로 앞에 에도시대 민가를 개조한 우동집이 있어요. 굉장히 맛있고 오래된 데라서 여기서 가시는 김에 우동까지 먹어주면 좋고요. 이 동네가 우동 되게 유명한 데잖아요. 사누키 우동.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네모 요 안에 그 일본인이자 미국인인 조각가 이사무 노구치 거기 정원박물관이 있어요. 반드시 예약해야 되는데 여기가 좀 멀기는 해도 가면 너무 좋아요. 산속에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았던 집과 작업장 이런 게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돌아와가지고 항구 옆에 있는 시내에 이제 기타 하마 엘리라고 뭐 옛날에 항구 근처에서 쓰던 창고 같은 거 개조한 여기도 산책하고 여기 호텔에서 주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2차에는 이 항구에서 나오시마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오시마에서 자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품가가 굉장히 올라가요. 대형 여행사에서는 나오시마 안에 베네스 하우스에서 자는 걸 자랑 삼는 데가 많은데 너무너무 비싸요. 그 섬 안에 독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자야 되나 싶은데 저는 안 자는 걸로 선택을 합니다. 예, 이 다카마스로 돌아오면 되게 숙소가 싸기 때문에 좋은 급이. 예. 네, 그러면 나오시마에 들어갈 때요. 다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미술관을. 그리고 페리도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고 가시는 게 낫고요. 그다음에 페리는 두 종류가 있어요. 1시간 정도 걸리는 그 천천히 가는 게 있고 그거는 되게 커요. 배에 차도 싣고 가는 건데 저는 이 나오시마 일정이 되게 빡세기 때문에 고속정 타시기를 추천드려요. 가격은 좀 센데 그 한 2배 정도 되는데 시간은 반이에요. 그래서 고속정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배가 조금 더 작고요. 휙 가기 때문에 약간 더 진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나오시마예요. 3개의 지역이 있어요. 요거를 굉장히 잘 옮겨 다니셔야 됩니다. 넉넉고 그냥 와 좋다 하고 있으면 다 못 봐요 하루 만에. 그럼 다음날 또 들어와야 되고 복잡해지니까 하루 만에 다 보시려면 굉장히 시간을 잘 쪼개서 써야 된다. 네, 근데 이 성수기에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은 이 버스가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이 버스로
잘 다닐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약간 비수기택하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요. 이 지도에서 왼쪽에 보시면은 쿠사마 야요이에 빨간 호박 써 있고, 예, 여기 항구로 들어와서 이제 이 도로를 타고 버스를 타고 가서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에 프로젝트라고 해서 오래된 집들을 고쳐가지고 미술관이나 아니면 전시장으로 쓰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 다 보시고, 그다음에 안도 뮤지엄 요거 다 보신 다음에 또 버스를 타고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우환 미술관, 지중 미술관, 그다음에 베네세하우스 뮤지엄까지 다 보시고 여기에 표시는 안 돼 있네요. 그 스기모토 히로시 갤러리가 있어요. 요거까지 다 보시면 좀 빡센데 네, 그래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밤에 마지막 페리로 나오시마 돌아오시는 거 네,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날, 그 대형 여행사들에서는 테시마를 주로 가는데요. 테시마로 하루를 풀로 보내기엔 살짝 좀 아쉽긴 해요. 그래서 하루를 더 늘리든가 과감하게 쇼도시마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테시마에는 뭐가 있냐? 여기 위에 있는 지도가 테시마인데요. 이 이에우라 항으로 들어와서 여기 도로가 하나 보이시죠? 이게 산을 넘어가는 도로인데 이 이에우라 항 옆에 요코 하우스가 있어요. 나중에 사진 보여드릴 요코 타다노리라고 하는 유명한 일본 미술가의 집이 있는데 거기 미술관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테시마 미술관이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를 보시고 그다음에 심장소리 아카이브라고 사람 심장소리를 막 아카이브 해놓은 데가 있는데 비싸요. 그래서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볼 게 많지는 않다. 여기서 카라토 항구로 나오면 좋은데 이 시간 되게 잘 맞춰야 돼요. 보통은 시간 안 맞아가지고 다시 여기 이에우라 항으로 돌아와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테시마를 버리고 쇼도시마를 가신다거나 이거는 이제 주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다음날 쇼도시마를 간다거나 하는 경우에 이 밑에 있는 지도예요. 그러면 여기 토노쇼항으로 들어와서 여기 도로를 또 버스를 타고 가서 여기 중간 네모 네, 올리브 앤이라고 일본인데 올리브 생산지가 있어요. 옛날에 그리스에서 올리브 묘목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기른 거예요. 그 기후가 비슷하기 때문에 올리브가 잘 되겠구나 해서 올리브엔 가시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가시면은 이제 제가 사각형 크게 해놨는데 뭘 표시를 많이 해놨죠. 네, 여기에 간장 양조장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시간 더 되면 이제 밑에 있는 뭐 영화 찍은 데 이런 데도 가시면 좋은데 이것만 하셔도 아마 하루가 꽉 찰 거고요. 이 들어왔던 도노쇼 항구로 다시 들어오시면은 이때 때를 잘 맞추시면은 이제 엔제스 로드라고 해가지고 썰물 때 쫙 빠지면서 바닥이 드러나요. 그래서 쭉 건너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저녁에 요괴 박물관을 가시면 좀 좋아요. 일본에도 지방에는 이제 사람이 없어가지고 오래된 뭐 고민가 폐가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지자체에서 잘 해가지고 요괴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래된 집들에 전부 다 요괴 모형이랑 뭐 그런 걸 넣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관광지로 만들었거든요. 거기까지 가시면 하루가 꽉 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카마츠로 돌아와가지고 자든가 가방이 없다고 하면은 여기 쇼도시마에서 바로 고베로 페리 타고 바로 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가방이 없는 경우에. 왜냐면 가방 맡기고 어쩌고 저쩌고 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은 그냥 다카마츠 돌아온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고베부터 다시 이제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게 고베 지도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첫날에 볼 게 효고 현림 미술관, 사케 양조장, 요코 다다노리 미술관입니다. 네. 사진 한번 볼게요. 여기가 효고 현림 미술관이에요. 이 푸른 사과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옛날에 여기 한신 아와지 대지진 1995년에 있었을 때 여기 다 망가졌는데 그 재건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여기를 안도 타다오가 건축한 거죠. 이 중간에 있는 사진 보시면 막 소라형으로 올라가고 그런 거. 예,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사진 보시면 이게 멋있게 막 걸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거. 그래서 효고 현림 미술관은 안에 있는 상설전도 좋고 특별전 있을 때도 좋고 근데 건축 자체만 봐도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다음에 사케 양조장 간다고 말씀드렸죠. 예. 일본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여기가 에도 시대 때 에도 지역 도쿄에 사케를 공급하던 데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가 물이 굉장히 좋고 기후가 좋아가지고 사케가 되게 맛있게 잘 됐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사케 양조장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디스플레이 잘 해놓은 데예요, 여기가. 네. 하쿠스르 주조 자료관이고요. 여기 가시면 뭐 어떻게 만드는지 삭개를 다 잘 해놨고, 그다음에 시음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동전을 넣고 시음을 다 하실 수가 있고, 밑에 보시면 아이스크림도 있죠. 술지개미 아이스크림. 뭐 이런 것까지 다 팝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요코 타다노리 미술관이에요. 여기 위에 중간에 있는 사진, 이분이 요코 타다노리고요. 작품 보시면 뭐 굉장히 4차원입니다. 일본과 그다음에 인도 뭐 이런 영성 같은 거 다 집어넣어놨고요.
그리고 이분이 원래 그래픽 디자이너 뭐 이런 거 하시던 분이라 가지고 뭐 산토리 위스키, 산토리 브랜디 예, 이런 거 커버도 뭐 디자인하시고 해가지고 되게 독특해요 그림들이. 그래서 여기도 가볼 만하다. 그리고 제가 둘째 날을 고베에서 안도 타다오의 유메부타이나 무리사원 그리고 고베 국제미술관까지 차가 있긴 해요 버스가. 그래서 가려면은 시간 되게 잘 맞춰 보셔야 되고요. 오츠카 국제미술관으로 바로 가신다. 그러면은 미술관 앞에서 출발하는 고속버스, 셔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홈페이지에서 시간 잘 맞춰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니시무라 커피, 이 오래된 데서, 일본 카페는 아침을 팔기 때문에 아침 식사까지 하시고 가시면 좋고요. 이렇게 가셔서 이게 전체가 5개 층으로 돼 있고요. 진짜 진짜 넓은데 전체 동선을 다 펴서 보면은 4km가 돼요. 근데 인간이 그냥 걸어가는 속도가 1시간에 4km이기 때문에 이거를 보면서 걷는다 그러면 최소한 5시간, 6시간 이렇게 봐줘야 돼요. 볼 게 진짜 많고요. 이게 어떤 미술관이냐 하면은 오츠카 우리가 들어봤죠? 예. 포카리 스웨트 만드는 회사? 그런 거 만드는 회사지만 화학약품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도자기를 구워가지고 그림 같은 거를 2000년 동안 색깔이 변하지 않게 보존하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회장님이, 오츠카 회장님이 생각하신 게 일본 사람들이 다 해외를 나갈 수가 없는데 전 세계적인 명화를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다 복제를 해서 구워서 여기 보관을 하겠다. 원본 그림들은 언젠가는 색도 바르고 망가지지 않겠냐. 근데 이렇게 도자기를 구워 놓으면 2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미술관 특징이 가서 다 만져봐도 돼요. 도자기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만져볼 수도 있고, 그 일본 미술관 가시면은 직원들이 되게 신경질적일 정도로 못 만지게 하고 막 되게 조심을 시키는데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뭔가 많이 본 공간인 것 같죠? 시스티나 천장화. 근데 이게 좀 다르죠. 이게 여기서 다 복제해가지고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알타미라 동굴 벽화도 만들어 놨고요. 뭐 모네 수련이라든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작품들 다 만들어놨어요. 뭐 수태고지, 최후의 만찬 뭐 이런 거 다 만들어놨고요. 일본 미술관의 특징은 작품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거죠, 요리를. 그래서 이게 최후의 만찬 식사예요. 네, 이거를 모네 수련이 있는 이 정원을 내다보면서 창밖으로 이 최후의 만찬을 먹는 거죠. 이런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뭐 작가별로 이렇게 방도 따로 만들어 놓고요. 그 실제 미술관에서는 같이 있을 수 없는 작품들을 쫙 모아놓기도 해요. 예를 들면 고흐의 해바라기 7점을 다 갖다 놨어요. 복제해서. 그리고 뭐 이런 작품들, 예, 모나리자도 있고요. 유명한 작품들 다 갖다 놨어요. 이 처음에 들어가실 때 인포메이션 데스크에서 시간표 얻으셔가지고 나중에 버스 타고 가는 거. 이 미술관 바로 앞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때문에 예, 버스 타고 나중에 고베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돌아오시는 길에 차가 있으면은 쉽게 갈 수 있는 아와지시마에 있는 무리사원이에요. 안도 타다오가 설계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벽을 막 돌아서 가다 보면 탁 시야가 트이겠죠. 네. 그래서 요 벽을 틀어보면은, 이렇게 물이 있는 연못이 보이고요. 거기 중간으로 내려가면 절이에요. 이렇게 이 계단을 내려가고요. 그러면 절이 있는데 요 안에는 그 촬영 금지라서 제가 안 찍었어요. 이게 되게 오래된 절인데 안도 타다오가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명소가 됐고요.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는 막 요렇게, 예. 근데 여기 써 있는 시간표대로 버스가 안 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 가실 때는 차량 있는 게 나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메부타이, 꿈의 무대? 예. 여기도 이제 한신 아와지 대지 때 다 망가진 곳을 안토타나우가 진짜 멋있는, 거대한 건축단지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제일 유명한 게 이렇게 샤쿠엔단이라고 화분스러운 식물을 심은 되게 큰 거를 100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건축 하나하나가 되게 넓고 멋있고, 그런데 식사는, 뷔페는 비추. 일본 사람들 막 줄 서가지고 먹는데, 뭐 별로였어요. 그래서 유메부타이까지 보고 오시면 하루가 꽉 차고요. 이제 저녁에 고베 초입에, 고베 원조 평양냉면 이렇게 있어요. 일본에 가가지고 왜 이걸 먹냐. 예, 여기 제일교포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국 음식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 보기에 되게 좋은 게 고베가 진짜 문화 하이브리드 혼종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평양냉면을 먹어보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체험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먹는다 이런 거 막 다 써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3대까지 영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일차에 로코미츠 아트 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로코미츠 아트는 어떻게 가느냐? 네, 로코역으로 가서 이제 케이블카를 탑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고요. 이제 케이블카 내리는 데부터 온갖 설치 미술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2023년에 간 데인데, 뭐, 이렇게 내리자마자 이렇게 약간 사람 기괴한 모양으로 해놔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요렇게 표지판 같은 거 잘 돼 있고요. 연못이랑 산이랑 이런 데 다 설치 미술이 돼 있고, 오르골 뭐 당도 돼 있고, 건물 안에도 밖에도 뭐 산에도 뭐 언덕 위에도 이렇게 볼 게 되게 많고, 해가 점점 지면 점점 아름다워지고요. 요런 데 다 작품 안으로 진입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연못 안에 설치가 돼 있는데 여기도 다 걸어서 갈 수가 있고요. 밤이 되면 이제 이렇게 조명까지 해가지고 보기 좋고, 이렇게 전망 되게 좋은 데도 작품이 있고, 뭐 산길 올라가는 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안도 타다우에 건축이 있는데 바람의 예배당이 있어요. 밖에서 보시면 요렇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요렇게 풍선 같은 설치 미술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로코산 안에 식당이 되게 많이 있는데 로코미츠 아트가 하루 종일 봐야 되는데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구역마다 식사하실 수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냥 하루 종일 식사까지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기괴한 오래된 뭐 이렇게 호텔 개조한데 이렇게 마네킹으로 기괴하게 해놓고요. 그리고 이 여러 개 구역을 다 버스들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버스 타고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다니면서 이제 스탬프 찍는 거, 예, 일본인들이 좋아하죠. 이렇게 하루를 풀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고베 시내에 산노미야역 밑에 오시면 이제 차이나타운이 있고 거기에 고베 시립막 박물관이 있고 그거 다 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타케나카 목수박물관 본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 보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고베공항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대체 일정, 축제 기간이 아닐 때는 북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라시키 미관지구라고 해서 오하라 미술관이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여기도 유명한 근대 작품들 다 갖다 놓은 네, 미술관. 그리고 구라시키 미관지구가 옛날에 이제 물자와 쌀이 모이는 데였기 때문에 면직, 뭐 방적 공장 이런 것도 발달을 했거든요. 산업이 다 발달을 했는데 그 옛날 방적 공장 터를 잘 꾸며가지고 지금은 호텔이랑 쇼핑몰스럽게 해놨어요. 네. 그런데 산책을 하시고 옛날에 물자가 오가던 이 수로 근처에 경치가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이 겨울에 가가지고 지금 좀 우중충한데 예, 여기 다 산책하면서 예, 옛날에 부자들은 어떤 저택에 살았나 이런 것도 보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타케나카 목공박물관. 이 고베가 문화 혼종의 도시고 그다음에 서양권을 받아들인 도시잖아요. 근데 타케나카 목공박물관은 일본의 전통 장인들의 정신을 잘 볼 수 있는 데예요. 목수들이 쓰는 도구와 문화를 잘 보존해놨어요. 여기 가서 이상하게 눈물이 난다. 이런 뭐 방명록 같은 거 써놓은 것도 봤는데 정말 잘 보존을 해놨어요. 그 사람들이 꼼꼼하게 건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리고 사람들이 뭐 실습도 하고요. 여기도 한 2시간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코스가 제가 교토랑 무로지 비와호 코스인데요. 간사이로 들어가서 교토시 교세라 미술관을 본다고 말씀드렸고요. 니시키 시장 본다고 말씀드렸죠. 첫날에. 한번 사진을 볼게요. 그 니시키 시장을 들어갈 때 제가 좋아하는 데가 이제 코에 도넛이라고 하는 데인데 도넛 가게가 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그죠? 예, 쿠마 켄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본의 건축가가 이 도넛 가게를 지은 거예요. 이런 대나무스러운 자연을 이용한 건축이 코마켄고가 많이 쓰는 재료고요. 그래서 여기 도넛도 이런 예쁜 공간에서 먹으면 기분이 되게 다르니까. 그리고 이거 교토에서 파는 한정 도넛, 한정판 도넛 이런 거 드셔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니시키 시장이에요. 이게 400년이나 된 시장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래된 노포들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토의 그 유명한 채소들, 그리고 뭐 두부 껍질 유바 같은 거, 이런 거 다 사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와사비 찍어 먹고 막 그러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300년 넘은 또 소바 노포가 있는데, 스티브 잡스가 사랑한 노포예요. 미소칸 카와미치야. 여기서 소바를 드시고, 뭐 되게 오래된 디저트 가게들도 많이 있고요. 커피도 거의 뭐 한 100년 된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여기 왼쪽이 그 유명한 이노다 커피. 아침에 가시면 진짜 줄이 길기 때문에 아침 말고 좀 사람들이 커피 안 마실 만한 시간, 오후에 가시면 좀 경쟁률이 낮고요. 그 뷔페 같은 데서 교토의 채소와 교토식 반찬으로 이렇게 뷔페스럽게 해먹는 데들이 꽤 있거든요. 가격도 되게 싸요. 네, 그래서 요런 데 검색하면 많이 나오니까 교토 채소 그 유명한 걸 먹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교세라 미술관을 예, 여기가 건축이 되게 독특하죠. 예, 되게 유명한 건축가들이 만든 데고 이렇게 전시실이 많아요. 되게 넓습니다. 그리고 교토에 되게 오래된 노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소바 중에 미신소바 이게 되게 유명한데 청어를 이렇게 넣어서 소바에 같이 먹어요. 이런 데도 노포들이 많이 있어서 가시고 그다음에 카이세키도 되게 유명한 데 많겠죠. 이게 기온에 있는 또 유명한 카이세키 갔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날 이제 미호 미술관이랑 그다음에 이제 사가와 미술관 가는 거를 추천을 하는데 요게 미호 미술관이에요. 처음에 이제 입장료 내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터널을 지나야 되고요. 터널을 나오면 거의 무릉도원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뭐 이게 프랑스의 루브르 미술관을 그 유리 피라미드 만든 그 이오밍페이가 설계한 데라서 건물 자체가 너무 예쁘고요. 여기가 어떤 종교 집단에서 만든 데예요. 그래서 뭔가 되게 홀리한 느낌이 진짜 지상에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네, 무릉도원이죠. 그다음에 중간에 그 일본의 타베로그라고 하는 맛집 앱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부문별로 등수를 매기는데 제과 부문 1위인 맛집이 여기 있어요. 라코리나라고 하는데 거대한 과자 테마파크예요. 비주얼 자체도 충격적인데 너무 맛있고 갔을 때 산책하거나 이런 게 되게 쾌적하기 때문에 중간에 들르거든요. 에도 시대의 아름다운 수로가 있는 오미야치만 이 동네에 있어요. 지도 제일 오른쪽 위에 있는 네모. 그렇게 이 수로 근처로 돌길을 따라가지고 막 걸어 다닐 수도 있고요. 가을에 가면 단풍이 들어서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여기가 라코리나예요. 왼쪽에 있는 사진 중간에 보시면은 뭔가 누달 같기도 한, 뭐랄까, 언덕 같기도 한 이 지붕이 엄청 큰 이 안에 지금 가게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물이 엄청나게 많고 넓어서 돌아다니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립니다. 이 산책로도 되게 길죠. 이 안에서 과자 굽는 걸 다 볼 수가 있고, 뭐, 푸드 트럭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해가지고 결국은 나올 때 두 손 가득 사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맛있어요. 그래서 많이 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가와 미술관이에요. 여기가 물이 일렁일렁 해가지고 인공 호수 위에 지은 것 같은 그런 미술관인데 입장료를 끊고 이렇게 쭉 돌아서 이제 호수를 보면서 진입을 하고요. 여기도 호수 밑으로 물 밑으로 내려가는 체험을 해요. 그래서 바깥으로 유리창 바깥으로는 호수인데 이렇게 지하로 내려가면은 이 공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와 계속 감탄을 하게 되고요. 이 밑에는 되게 어둡고 그다음에 오래된 도자기들을 전시하고 있어가지고 계속 뭔가 감탄을 하게 됩니다. 나오시면은 이렇게 계속 물이 일렁일렁하는 그런 공간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일차는요, 교토에서 보낼 건데, 철학의 길부터 아침에 사람들 없을 때 고즈넉한 길을 걸으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철학의 길이 끝날 때 정원이 아름다운 절에 들어가서 또 정원을 보면서 명상에 잠기는 그런 체험하시면 좋고, 이 정원들에 또 차를 파는 데들이 있거든요. 네, 차까지 마셔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국립근대미술관. 시간 되면은 디저트 집도 가고, 그리고 저녁에 간사이 공원으로 가는 이쪽이에요. 여기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철학의 길인데 되게 좁은 오솔길이죠. 수로를 따라서.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보시면은 찻잔이 보이실 거예요. 이 절 안에 있는 이 공간에서 정원을 보면서 차를 마시는 체험. 네, 오른쪽에 사진 크게 제가 뽑아놨죠. 그리고 여기가 난젠지인데 여기에 수도교도 있어요. 멀리 비와호에서 물을 끌어오는 여기가 로마 수도교도 아닌데 이 수도교가 여기도 있다. 그리고 정원들 보면 이제 카레산스의 정원이라고 해서 물이 없는데 미니멀리즘의 완전 극한 체험. 모래 가지고 물결을 표시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정원만 보면서 다녀도 너무너무 아름다운 미술 체험이 돼. 제가 몇 개 뽑아놨네요. 이 안에 있는 벽에 그린 그림 자체도 너무 아름답지만 정원에 모래 가지고 만든 것들 그리고 교토 안에 이제 오래된 디저트 가게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토라야도 몇백 년 된 되게 오래된 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그 일본 전역에 다 분점이 있는데 여기 본점 건물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또 정원을 보면서 말차 빙수를 먹으면 너무너무 맛있죠. 여기 팥이 진짜 비교할 수 없이 맛있어요. 첫날에는 일단은 이제 이사무 노구치 정원부터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사무 노구치는 되게 불편해서 이메일로 예약을 해야 돼요. 이상하게 뭐 검색 엔진, 예약 엔진 이런 거 안 만들고 되게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환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정해서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들어가시면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 여기 공간에서 대기하고 계시면 직원이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동산을 올라가면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돌덩어리가 있어요. 이사무 노구치의 조각들이 다 그냥 우뚝뚝한 것 같은데 뭔가 감동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돌덩어리도 뭐 그냥 돌덩어리죠. 네. 근데 뭔가 감동이 와요. 이런 거를 한 2시간 정도 보시고, 요거는 이사무 노구치 그 정원박물관 옆에 있는 우동집인데요. 여기는 심지어 등록 유형 문화재예요. 되게 오래된 집을 개조해서 우동집으로 했는데, 우동은 되게 싸잖아요. 그래서 다 뭐 거의 10,000원도 안 하고, 여기 제일 왼쪽에
그 가격표 보시면 550엔? 5,000원이죠. 이렇게 오래된 데서 진짜 맛있게 하는데 막 5천 원? 세트 메뉴로 가면 물론 비싸겠지만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미술관 옆에 우동집이 있어서 되게 좋다. 대중교통으로도 돌아오실 수가 있는데 되게 작은 전차를 이렇게 낡은 조그만 역에서 타고 자세히 보시면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육교가 다 녹슬었어요.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다니실 수는 있는데 너무 시골이어서 어리둥절할 정도로 전차도 이렇게 작은 거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시코쿠무라 앞에 제가 이제 되게 유명한 우동집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야 우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홍케와라야라고 하는 우동집이고요. 그리고 시코쿠무라는 이제 민속촌인데 뭐 오래된 간장 만드는데 사케, 양조장, 오래된 민가, 시코쿠 전역에 있는 전통 양식의 가옥들 다 갖다 놔서 되게 볼만하고요. 여기에 이상하게 또 안도 갤러리가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또 노출 콘크리트, 여기에 미술 작품 전시까지, 그리고 정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다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오시마. 아침에 다카마츠 항구로 가시면은 여기는 이제 세토우치 국제예술제 이런 걸 하고 나서 남은 작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구에도 이렇게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에서 배를 타시고요. 여기서 바로 표 끊으시면 되고 요런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가서 내리면 나오시마를 돌아다니는 버스가 이렇게 작아요. 그래서 이게 성수기 때 잘 돌아갈까 찾아보니까 좀 잘 안 돌아간다는 썰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성수기는 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EF 프로젝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통합권을 여기 라운지라고 하는 데서 들어가서 통합권을 끊으시고 이제 안도 뮤지엄, 안도 타다오가 만든 작품들이나 뭐 이런 거 다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EF 프로젝트 중에 미나미데라라고 하는 오래된 집 안에 들어가면은 한 2, 30분 되게 껌껌한 데서 이제 조금씩 시선이 열리기 시작하면 거기서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뭔가 우리가 본다는 거의 본질까지 파악하도록 되게 사려 깊은 작품들이 있으니까 이해 프로젝트도 다 보시고요. 이해 프로젝트 이제 지나갈 때 이렇게 예쁜 앙증맞은 집들도 있고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센주 히로시라고 일본에 되게 유명한 미술가가 있는데 그 사람 작품들을 이 오래된 민가에 또 쫙 다 걸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여기도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이 프로젝트 중에 뭐 이렇게 물 위에 막 조명 설치해 놓은 이런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되게 오래된 산 밑에 이렇게 빛이 쫙 터지게 해 놓은 이런 데도 있고 오래된 절 개조한 데도 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다 가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세 개 마을 중에 이제 다음 마을로 와서 스기모토 히로시 갤러리 여기가 물이 흐르고 뭐 유리가 투명하고 그래서 되게 황홀하게 아름다운데 여기도 찻집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 정말 아름다운 탁자 위에서 차를 마시고 디저트까지 이게 티켓에 포함이에요. 그래서 꼭 드시고 나오시고요. 그다음에 이우환 갤러리 그리고 베네스 하우스 요거까지 다 보시면은 이제 배를 타고 나오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그리고 이제 태시마 가는 날, 세 번째 날. 태시마 가실 때도 고속정 티켓 끊어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태시마는 안에 교통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 빌려가지고 많이 다니는데 전동 자전거 타시면은 이 산을 올라갈 때 힘을 좀 아낄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항구에 내렸을 때 있는 요코 하우스. 네, 되게 정신없는 사람답게 막 빨간색으로 바위 칠해놓고 이랬죠. 그리고 이게 여기가 이제 태시마 미술관. 그래서 요런 UFO 같은데 안에 들어가고 여기 한 바퀴 돌기도 하고 가을에 갔을 때 요런 산책길 한 바퀴 돌게 돼 있어가지고 이 공간 자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안에 들어가서 그 공간 느끼는 것도 굉장히 아름답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쇼도시마예요. 쇼도시마에 들어가면 이제 아까 사케 양조장이랑 간장 양조장 뭐 이런 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입장료 안에 이제 간장 한 통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간장 받아보시면 되고 간장을 어떻게 만드는가 숙성시키는 거 다 보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올리브 앤이라고 있는 데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리스에서 이제 올리브 묘목 하나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재배에 성공을 했고 그래서 그리스식으로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좀 독특한데 그리고 올리브를 넣은 사이다, 올리브를 넣은 아이스크림까지 다 팔아요. 그런 거 먹고 또 그리스식으로 지어놓은 이 건물들 안에 뭐 보고 그리고 그리스식 이 풍차, 그리스식 뭔가 신전스러운 공간들 다 보고 쇼도시마 안에 또 그 절임 채소 이런 거 유명한 가게들 좀 가지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쇼도시마 이제 낮에는 다 지나가고요.
저녁까지 하는 이 요괴박물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시면 좀 되게 웃기죠. 되게 오래된 집들을 다 요괴가 가득하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나올 때는 되게 묵직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줘요. 바로 우리 안에 요괴가 살고 있다. 우리가 요괴다. 뭐 이런, 예. 말로 하니까 되게 웃긴데, 여기도 가보시면 좋습니다. 리스린 공원은 시간 될 때 가셔야 되고요. 타카마츠에 이제 리스린 공원이라고 해서 그 미슐랭 그린 가이드에서 추천한 3스타 정원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 도시마다 유명한 정원들이 있는데 여기가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정원 중에 하나, 리스린 공원. 이런 데는 꼭 정원 중간에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앉아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 바깥이 너무 아름답죠. 코너를 돌 때마다 경관이 바뀌어요. 시선이. 예. 그래서 이런 데 들어가서 계속 넓은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그 다음에 차를 마시면 되게 좋습니다. 요까지 해가지고 이제 9시 3분 전이네요. 예. 질문 있으면은 마이크 켜고 해주셔도 되고요. 예, 채팅창에 해주셔도 됩니다. 처음이니까 사실은 이제 이민영 쌤 이제 쫙 뽑아주셨는데 여기에서 빼야 되는 것들 혼자 가면 도저히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아마 전문가 진짜 이민영 박사님 같은 분을 따라다녀야지만 이 소화되는 코스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아니 짧은 뭐 시간 안에? 잘 준비해서 오, 가시면 가실 수 있죠. 도저히 저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익숙하지도 않은데 일본이 이렇게 네, 쫙 해주시니까 와 진짜 좋겠다 싶은데 네. 혼자서 이 코스는 무리데스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 뭐이 됐을까? 일단 항공권은요, 일본은 뭐 쌀 때 음, 가면은 왕복 30만 원 정도고, 그다음에 음, 간사이는 싸요, 30만 원대. 네. 주중에, 화요일이 제일 싸거든요, 원래 항공권은. 네, 그래서 주중에 비수기에 가면은 막, 뭐 음, 몇만 원대에도 편도로 해가지고 다 합쳐서 10몇만 원대 되고, 비쌀 때는 음, 뭐 40만 원 잡읍시다. 음, 그리고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 미술 여행으로 뭘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될까? 나오시마가 도쿄나 일본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비싸요. 왜냐하면 페리 가격이 되게 비싸고요. 그다음에 입장료가 여기 되게 비싸요. 그래서 상품가는 50만 원 이상 더 비싸요. 대형 여행사로 가시는 건 제가 아트러버들한테는 비추드리는 게 나오시마 안에서 가이드를 하기 되게 불편한가 봐요. 왜냐하면 그 이에 프로젝트라는 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몇 명 이상 못 들어가요. 미나미데라 거기도 한 팀이 다 못 들어가고 뭐 그리고 거기 교통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들어갔다 알아서 나와.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카마츠 왕복으로 해가지고 2박으로 하고 나오는 데가 많은데 그러면 아침에 출발해서 나오는 날도 아침에 출발해요. 그럼 하루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저는 가장 알찬 게 3박 4일이고 나오는 날 풀로 채워서 그러려면은 다카마츠에서 나올 때 는 이제 아침에 나와야 되니까 그냥 고베나 아니면 간사이까지 가서 나오는. 그래서 아침에 출발해서 아침 일찍 출발해서 나올 때 밤에 출발하는 그런 항공권으로 끊으시고 해서 어, 나오시면은 거기서 이제 입장료가 몇십만, 한 40만 원, 50만 원 더 들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얹어야 되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질문이 또 올라왔네요. 네. 숙소는 케이스별 한 곳에서만 하면 되나요? 그러면 제가 제일 앞으로 돌아가서 이 코스별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열몇 코스 다 만들고 싶긴 한데, 여러분들이 좋아요와 댓글로 응원을 해주셔야 알고리즘을 탑니다. SNS에서 제가 수업을 받았는데, 이게 확산이 돼야 사람들이 알고, 숙소는 제가 코스별로 볼게요. 네. 고베 같은 경우는, 예, 고베 한 군데에서 3박 하시면 돼요. 네. 그렇고요. 산노미야역 근처가 숙소가 다양한 게 많은데, 만약에 원하시면은 요코 타다노리 미술관 근처에 그 동네가 되게 예쁘고 재밌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머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일정 좀 빼셔야죠. 산노미야가 교통이 제일 좋기 때문에 막 다닐 수가 있는데, 예쁜 동네에 묵으시면 교통은 안 좋습니다. 그럼 일정 좀 빼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교토도 예, 한 군데 묵으시면 됩니다. 3박 하시면 되고요. 우로지 뭐 이런 거 다 그냥 당일치기로 가는 거기 때문에 숙소를 많이 옮기면 안 좋잖아요. 예. 시간도 많이 잡아먹고 짐 옮겼다가 뭐 맡겼다가 하는 것도 되게 귀찮기도 하고 다카마츠도 그냥 거기 숙소 한 군데 잡고 3박 하는 거 저는 추천드려요. 그래서 나오시마에 들어갈 때 또 짐 들고 갔다가 베네스 하우스에서 묵고 또 짐 빼오고 이거는 저는 비추.
충분히 많이 보려고 하면은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숙소에 대해서 낮에 이렇게 많이 보실 때는 숙소는 그냥 삼성급 쓰시고요. 일본의 싱글룸 삼성급 되게 깔끔하고 잘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4성급 안 하셔도 되고 그걸 싱글룸으로 쓰시면 이제 밤에 편하게 쉬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교토의 비수기는 언제인가요? 뭐, 봄, 가을이 성수기죠. 네. 그러니까 그거 빼면은 뭐, 날씨 안 좋다 싶을 때, 예. 아마 겨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그리고 교토가 8월에 덥긴 한데, 그때 축제가 있어요. 기온 마츠리. 페북으로 거의 다 신청하신 것 같은데, 근데 쌤 같은 경우도 이제 왜 미리 만나고 그 의견도 하고 같이 계획도 짜고 이런 게 너무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제 하나투어 인솔자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네, 단체 배낭도 해보고, 뭐 초호화 럭셔리도 해봤는데, 네, 설명을 많이 하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그렇죠. 네, 이동할 때 적당히 설명해도 다 세워 나가기 때문에 저는 네, 미리 좀 얘기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큐레이션해서 이동할 때도 좀 보고 이동할 때 음, 다시 얘기하고 현장에서는 자기가 감상하는 시간을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잖아요.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감상하는 시간을 최대한 갖는 게 맞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제일 먼저 추천하는 도시는 일단 초보라고 하시면은 한 도시만 있는 게 제일 편하죠. 그래서 교토 안에만 3박 4일 계셔도 교토는 10번, 20번 가는 분도 많이 계세요. 좋은 료칸도 많이 있고 맛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교토에만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사찰 하나 정해가지고 오픈런을 하시고요. 절 많으니까. 네. 그리고 근교에도 또 나가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세라는 뭐 한 번 가겠지만 뭐 미술관만 볼 게 아니라면 정말 초이스가 많아지죠. 그리고 뭐 아까 노포들 막 말씀드렸는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친구랑 같이 가시거나 아니면 렌트 하실 거면은 뭐 이제 미호 미술관, 사가원 미술관 이런 데 가셔도 되고 교토 안에 있으면서 근교 갈 때도 너무 많다. 그리고 사실은 간사이 안에서 제가 3박 4일 코스 4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되게 타이트하게 다니는 거기 때문에 다 연결해서 한 번에 가시면 한 20일 정도 있으셔도 되고요. 한 달 살기 하셔도 되고요. 거기서 좀 늘리면은 그 일본의 섬이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 이렇게 섬 네 개가 있잖아요. 시코쿠 한 바퀴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간사이로 들어가면 사방으로 다 뻗을 수가 있어요. 히로시마까지 가셔도 되고 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토 강추드리고요. 끝없이 볼 게 있는 곳. 그리고 고베는 의외로 보통 오사카 들어가셨을 때 그냥 지나가시거나 짧게 가시는데 고베도 가을에 가시면 로코미츠 아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8월부터 11월 말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로코미츠 아트 있을 때 꼭 한번 가보셔라. 그러면 고베만 3박 4일 있어도 볼 게 많다. 그리고 이제 오사카도 한동안 공사를 많이 하다가 지금 이제 나카노지마라고 오사카 북쪽에 있는 미술관 섬이 있어요. 거기 세 개가 있는데 도자박물관까지 해가지고 거기도 뭐 하루 정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간사이는 진짜 볼 게 너무 많아요. 상대적으로 이게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일본은 그냥 편하지 않나요? 예, 물가도 뭐 그냥 만만하고 모든 게 정확하게 되는 나라고 길어봤자 아까 제가 이동하는데 1시간 정도면 다음 목적지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고 네. 이게 지금 제가 1시간 안에 다 때려 넣어가지고 되게 복잡하게 들릴 텐데요. 지도에 하나하나 표시를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일정표 짜 보시면은 이제 정리가 되면 별거 아니구나 하실 수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도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어요. 자꾸 오프라인으로 만나면 좋죠. 근데 다들 시간 없으시더라고요. 한국의 50대, 60대가 좀 바쁘니까 부모님 봉양하랴, 애들 돌보랴.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부터는 지금 세계 투어 준비 중이거든요. 10월 말에 독일 가고, 지금 같이 가시는 분도 오늘 들어오셨는데, 10월 말에 독일 가서 9박 11일 동안 이제 뭐 조성진 콘서트 보고, 맨델스존 콘서트 보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있고, 그거는 줌 미팅 2번. 네. 앞으로는 줌 미팅 2번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프라인은 그래서 황금 양털 클럽이랑 해가지고 대면하고 아니면 말고. 그래서 좀 부담감 안 느끼게. 네. 그다음에 제가 전자책을 만들어요. 코스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자책을 왜 만드냐 하면은 이게 제 노션이거든요. 노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 최근에 이제 독일 전자책을 만들었으니까, 예. 독일의 아트 투어 전자책 해가지고 출발 전에 준비는 요렇게 하셔라 쫙 다 적어 놓고요. 그다음에 뭐 음악회 거의 맨날 가거든요. 그래서 뭐 좌석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거다, 뭐 자리가 어떻다, 이런 거 다 표시해 놓고, 그리고
티켓 같은 거도 여기 다 이렇게 넣어서 프린트한 거 갖고 있고 파일로 갖고 있고. 왜냐면 또 나중에 남아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루 일찍 먼저 가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티켓 같은 거 개인이 관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는 개인 티켓이고.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다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 프랑크푸르트로 들어가서 이제 함부르크로 가는데 이렇게 일정마다 이제 뭐 티켓이 있고 뭐 베를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차 시간표, 기차표, 그다음에 요런 순으로 보면 좋다 하면서 이제 베를린 도시 속에 도시를 방문하는 이유, 저는 이제 인문학적 통찰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 챗 GPT랑 제미나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뭐 문화 혼종이라든가 이런 문화 인류학적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역사와 배경 계속 설명해주고 인구와 소득, 박물관 섬에서 이제 왜 방문하냐, 방문 정보는 어떻게 되냐, 예술가와 주요 작품 해설은 어떻게 되냐, 여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야 되냐, 뭐, 그리고 Q&A까지 이제 추천 도서도 다 뽑아놨고요. 미술관 하나하나마다 요렇게 그냥 가서 핸드폰으로 열어서 보면 돼요. 궁금할 때마다. 그리고 이동할 때도 제가 단톡방에 이렇게 뿌려드리면 그걸 또 보면 되고, 요런 식으로 미리 정리를 해놓는 게 가서도 계속 정보 넣었다 뺐다 하기 좋고, 토론하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꼭 안 만나도 이렇게 전자책도 있고 줌으로 또 한두 시간씩 우리는 이런 정보를 다룰 거고 이렇게 갈 거다 이렇게 해놓으면 가서는 감상의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거 최적화하려고 되게 많이 실험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전자책까지 쓰는 걸로. 그리고 갔다 오고 하면은 보완을 해가지고 종이책으로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끝나고 나면은 잔류를 적극 권장하거든요. 남아 계셔라.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쌤도 독일에서 저랑 4일 정도 같이 더 여행하고 올 건데, 이거는 이제 원래 코스에 없는 다른 도시를 네 군데까지 가려고요. 그래서 독일의 미술관들이 미쳤기 때문에 음악해보고, 낮에는 미술관 가고, 그리고 독일은 진짜 한 달 살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갈 데가 너무 많죠. 어, 네, 좋은데 많이 가시네요. 밤베르크, 비르츠부르크 다 좋아하는데, 네. 네, 다 가셨죠. 네, 너무 좋네요. 예. 그렇습니다. 라이프치히의 게반트 하우스에서 이제 콘서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라이프치히에서 4박을 하면서 낮에는 옆에 근교 도시 다 1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지역 기차를 타고 데사우, 바우하우스 본진 갔다가 드레스덴 갔다가 할레잘레 갔다가 거기 핸델센가 있고 뭐 그렇게 이제 짧은 도시들을 가는 거죠. 그렇고 일본 전자책을 보면 이렇게 제가 코스 3개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 일정, 뭐 입장료, 소요 시간 이런 거. 그래서 챗GPT랑 제미나이 처음에 막 배우는 거 귀찮은데 하루만 집중하셔가지고요. 유튜브에서 뭐 제미나이 잘 쓰는 거, 프롬프트 이런 거 검색해서 그대로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이를 악물고. 그러면 나의 지식이 되고 완전히 습관이 되면요. 너무너무 편해요. 진짜 질문이 로코미츠 아트 정보가 너무 없어서 유튜브에, 예, 제가 오늘 녹화를 했으니까요. 요거, 예, 방송 사고가 안 났으면 잘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코미츠 아트가 진짜 정보가 없죠. 근데 제가 가보니까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가? 너무 가깝고 한국에서. 그리고 하루 종일 딱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근데 또 고베 간 김에 고베 안에서 2, 3일 볼 거 너무 많고 주변 도시로 뻗어가면 또 볼 거 너무 많고. 네. 그래서 로꼬미츠 아트 좀 알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갔다 와서 이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발전을 시켜야겠다. 왜냐하면 미호 미술관, 사가와 미술관 이런 데도 다 너무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간사이 미술 여행 이렇게 한 권을 쓰고 싶다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얼굴을 보여주시고 자주 좋아요와 뭐 댓글과 이런 기회에 막 얘기를 하시면 좋은 거 있을 때 제가 드릴 텐데. 이제 제가 뭐 여행사 사장이기도 하니까 음, 여행사로서 저희 가치를 더욱 극대화해서 느끼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인제야 은퇴하고 여행을 자유롭게 해볼까. 혹은 자유여행 초보 뭐 이런 분들이 아마 더 많은 가치를 느끼지 않으실까 싶긴 해요. 네. 음. 저는 계속 어떻게 해야 나랑 가는 가치가 극대화될까? 혼자 가실 수 있는 분은 혼자 가시면 되고 저랑 갔을 땐 저는 어떤 가치를 가장 드릴 수 있나 생각해보면 결국 제일 많이 듣는 게 이제 시간을 아껴준다는 것 같아요. 혼자 갈 때보다 3배 이상 많이 본다. 그리고 네, 너무 맛있는 걸 먹는데 이제 팀
링크로 가면은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자유여행을 할 수 있는데 잘 안 보이다 보니까 60대로 넘어가면 지도를 보는 거나 빨리빨리 계산해가지고 가는 게 이런 게 잘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 수는 있는데 어렵다. 빨리 안 된다. 그래서 뭐 그런 걸 빨리빨리 해가지고 그리고 정보도 다 모아서 드리고 해가지고 시간을 많이 아껴 드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는 좀 강의도 하고 그런 거 유튜브로 많이 올리려고요. 요즘에 제가 SNS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1분 쇼츠나 릴스로는 안 되겠다. 네. 유튜브 롱폼으로 이제 많이 만들고 좀 설명하는 거 이런 걸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음, 그 저한테 링크 받으신 분들 링크 제일 밑에 보시면 제가 인포크라고 하는 링크를 모아놓은 거를 넣어놨는데 거기 눌러보시면 제가 며칠 전에 루이스 부르주아 호안미술관 전시하는 거 갔다 와서 챗GPT로 끝장 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블로그 링크도 거기 들어가 있거든요. 음, 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전시를 봐도 제가 궁금한 거 계속 챗GPT랑 제미나이랑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하다 보면 진짜 깊어져요. 그 블로그에는 이거는 너무 4차원 같아가지고 안 썼는데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 나중에는 거미가 고통을 어떻게 느끼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물어봤는데 거미는 고통을 우리랑 다르게 느끼는 게 뇌가 없잖아요. 뇌가 이 절지 동물은 다 이렇게 음, 신경망이 퍼져 있어가지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찾아봤는데 그거는 제가 블로그에 안 올렸어요. 음. 그래서 궁금한 거는 챗GPT랑 제미나이 쓰면 바로바로 만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창의력이 샘솟는다. 그래서 귀찮아도 꼭 배우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네. 이제 나가는 분 계시네요. 예. 잠깐 사진 하나 찍을까요? 네. 이렇게 어쨌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궁금한 거 있으면 아까 그 페이스북 밑에 또 댓글 달아주시고 또 그냥 오늘 뭐 잘 들었다 뭐 이런 거 코멘트 달아주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네, 궁금한 거 물어보고 언젠가 또 같이 가거나 아니면 뭐 강의할 때 또 보시거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